TMI입니다. 일본에서 놀 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일본에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스키장에도 갔지만 스키는 못하고 사이클로 산도 다니고, 아시는 분은 골프에도 빠졌죠. 아는 친구는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네요. 이러한 다양한 놀거리가 많은 게 일본입니다. 한국도 그렇죠. 하지만 만엔의 버스 대절에서 점심 식사, 스쿠버 장비 렌탈 및 상급 동행 포함이라면 한국에서도 가능한 금액인가요? 일본은 생각보다 저렴한 레저 비용에 안전하고 관리도 잘해줍니다. 일본에서 재미없게 지루하게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스포츠 야로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한국에서 어떤가요? 일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꽤나 좋은 직업인데요. 한국에도 있다고요? 제가 니아였던가요? 한국 국가 인터넷 기술을 관장하는 기관의 의뢰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교육 커리큘럼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대부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 과정은 단순히 데이터의 정제 및 분석뿐이더라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이 이 그림으로 있는데, 한국과는 달리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한두 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학과 통계 스킬의 어널리스트, 분석 전문가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해킹 스킬을 가진 엔지니어, 이는 대규모 데이터 핸들링 스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프로젝트는 상식을 벗어난 데이터 처리량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무 경험 전문가. 각 데이터가 가진 속성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뛰어난 분석가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세 가지 스킬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찾는 프로젝트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주면 정제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영업 멘트로 SI 업체가 외주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고객은 나는 잘 모르겠고 여기 데이터가 있으니 알아서 잘 가져가서 해주쇼 라고 얘기를 하고, SI 업체는 그 데이터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정제해야 하는지 몰라서 버벅이다가 망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업무 전문가가 프로젝트 팀에 없고 정작 업무를 제일 아는 고객은 알아서 해주쇼 하고, 엔지니어가 없다 보니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데이터 수집도 하고 애먹고 전처리도 애먹다가 시간날 다 써버리고, 결국 데이터의 의미도 모른 채 이것저것 추출해보다가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데이터 분석 전문가만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수십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만 처리하다 보니 PC로 금방 복사도 되고 여러가지 처리도 시험해보면서 자신이 붙었을 텐데요. S생명을 예로 들어보죠. 32TB의 고객 데이터 및 영업 이력 데이터에 전국 주소 정보 및 부동산 시세 정보를 넣고 지금까지의 보험 가입 이력 및 담당자 정보를 매핑합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고객이 될 법한 사람을 추출하고 그 고객이 될 법한 사람을 가장 잘 영업할 수 있는 영업 담당자를 머신러닝으로 매핑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요즘은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쿼리 날린 법도 배우지 못한 교육과정만 거치고 나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많아서 그냥 익스포트한 뒤에 R이나 파이썬으로 어떻게든 지지고 볶으려고 합니다. 이 두 언어의 특징은 모든 대상 데이터를 메모리에 넣고 처리를 해야 하므로 메모리가 대상 용량 플러스 연산 용량 플러스 결과 용량만큼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머신이 45TB 이상의 메모리를 갖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으니 올리면 터지고 올리면 터지고를 반복하다가 디스크 IO만으로 하려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디스크 IO는 시퀀셜 리드로 빨리 나온다 하더라도 6GBps입니다. 이건 이상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디스크 벤치에서 돌리면 40Mbps 정도 나오죠.
40MB/s 정도 나오죠. 이걸 1일 내내 돌리면 약 3TB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10일 돌리면 간신히 30TB를 읽어내지요. 이게 45TB 정도의 메모리가 있는 하드웨어가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 아무리 성능이 좋은 PC라고 해도 1TB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설계했던 모 서비스는 76TB의 데이터를 저장해 정제하기 위해서 1.76PB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분산해서 64GB 단위로 끊어서 머신러닝을 하는 512GB 메모리를 가진 배치 서버 4대가 각각 머신러닝을 한 후 추가 러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든 160억 원짜리 시스템으로도 2개월씩 돌려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영역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뭐 이 부분도 인프라 전문가가 없었다면 데이터 로드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빠졌겠죠. 만약 로드를 어떻게든 했다 치면 그 뒤에 업무 전문가가 손을 놓으면 또다시 정처 없이 돌리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 전문가도 없이 나중에 나온 결과 보고 고객이 보고서를 보고 피식 웃고 버리면 더 씁쓸하겠죠. 성공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먼저 이렇게 조직을 잘 갖춘 곳에서 제대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과 같이 처음엔 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습할 곳은 캐글도 있지만 일본에는 각 지자체나 통계청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콤페로 많은 머신러닝 대회를 열고 있거든요. 이것만 잘 참여해도 수상만 하면 쉽게 수백만 원은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직접 구글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